가상주파수 53Hz 채널 꼴찌TV의 우수하고 무모한 꼴찌PD입니다. 만약에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또다시 저는 우리 어린 학생들, 우리 후손들한테 돌아가니까 또다시 우리 후손들한테 책임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해결하겠습니다. 지금 흐르는 음악은 제가 1인 미디어로 제작했던 단편 다큐멘터리 소녀상의 그림자가 된 사람들의 메인 OST입니다. 김진혁 작곡가님께서 작곡해 주셨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과 더불어신민당 비례대표 윤미향 당선자에 관한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기에 제가 몇 년 전 현장에서 직접 기록했던 영상을 훑어봤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여기 88하신 김원옥 할머니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께 우리 함께 합니다. 큰 소리로 제가 경가보고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함께 합니다. 수요 집회에서 함께합니다 라고 외친 윤미향 당선자와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던 이용수 할머니 사이에 생긴 갈등은 무엇 때문일까요? 보도에 따르면 후원금에 관한 문제가 가장 큰 골자인 것 같습니다. 벌써 10년도 넘었네요. 2006년도 SBS 스페셜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에서 수요 집회 현장 촬영과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을 촬영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보호를 하나의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대협과 나눔의 집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정부에서 보호하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 관리하는 이유는 왜일까? 그 궁금증에 답을 얻기 위해 취재할 능력과 여력은 제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현실 속에서 사실 잊고 지내다가 지난 2015년 12월 말에 갑작스럽게 들린 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불가역적 합의 소식이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기 바로 며칠 전 예고도 없이 들린 합의 소식에 당황해서 2015년 12월 30일 수요 집회 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그곳에서 이용수 할머니를 처음 뵙게 된 것입니다. 싸울 겁니다. 저 하늘에 가신 우리 238명 모두를 위해서 우리 하늘에 가신 할머니들도 한을 못 풀고 갔습니다. 그렇게 그 할머니들 한도 풀어드리기 위해서 공식적인 사죄와 법적인 배상을 마땅히 받아야 됩니다. (2020년 5월 11일) 오늘 정의기억연대 측의 기자회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회견이 끝날 즈음에는 고성이 오갔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매체도 있었습니다.
직접 취재를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만,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문제에 관한 보도 이후에 CBS 노컷 뉴스에서는 단독이라는 타이틀로 나눔의 집 후원금 할머니 위에 쓰인 적 없다는 내부 제보가 나왔다는 내용의 보도까지 이어졌습니다. 꼴찌TV를 운영하고 있는 저 또한 지난 2019년 총 6분에게 채널 운영 후원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19년 1월 꼴찌TV 채널 운영을 위한 자발적 시청료 후원 서포터즈를 모집했고, 처음 3분이 매월 5,300원을 후원해 주셨고, 2명의 고등학교 선배님께서 여름부터 월 10,000원의 후원금을 입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근 30년 만에 연락된 고향 친구가 50,000원을 일시적으로 후원했습니다. 후원금은 오롯이 콘텐츠 제작비로만 사용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은 아직도 통장에 그대로 입금 중입니다.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개적으로 후원금 내역을 말씀드렸지만, 이 내역은 지난 1월 서포터즈 후원자분들께 일일이 영상 편지를 보내면서 후원금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드렸고, 더불어 올해는 후원금을 받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정기적인 업로드를 지키지 못했을 뿐더러 개인적으로 후원을 받을 만큼의 콘텐츠 질이 높지 않았다는 자기 반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문제 보도로 스친 짧은 생각은, 후원금 내역의 투명도만 보장된다면 시민들의 후원금은 단체의 활동을 위해 쓰일 것을 알고 낸 후원금일 것이라는 점과, 무엇보다 할머니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더 많은 비중으로 쓰여져야 한다는 점이겠죠. 앞으로 이 뉴스가 어떻게 정리가 될지 궁금합니다. 꼴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채널 꼴찌TV는 올해 자발적 후원금 서포터즈 모집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구독자 한 분께서 댓글로 후원은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작년에 자발적 시청료 후원을 해주셨던 서포터즈 분 한 분께서 제게 좀 신세진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올해도 후원을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가식적이지 않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콘텐츠 제작비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있는 입장이고, 예전과 다르게 방송 연출을 고정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청료 명목으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이 무척 큰 힘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구독자 분께서 후원은 어떻게 하냐고 질문을 주시기도 했고, 또 지난해 서포터즈 분 중에 한 분도 후원 의사를 밝히고 하셔서 제가 후원 계좌를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꼴찌TV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제작될 수 있고, 그 제작이 서포터즈 분들의 시청료에 의해서 제작된다라는 분명한 표기와 함께 앞으로 더 많은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이 제 영상 콘텐츠를 통해서 짧게라도 위로받고, 레거시 미디어나 네임밸류가 있는 미디어에서 포커스를 두지 않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꼴찌TV에서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자 합니다. 제게 후원금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던 우리 울산에 계신 구독자분,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조금이라도 돕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주신 동갑내기 구독자, 떳떳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업로드 때마다 시청 부탁드립니다. 시청료 내신 만큼
따끔한 피드백과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시청료 후원해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연말에 매년 그러했듯이 제가 직접 촬영한 사진으로 액자를 만들어서 선물을 드릴 계획이고, 제 진솔한 마음이 담긴 소정의 선물을 리워드하고, 무엇보다 그 선물보다 말씀드린 열정 가득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채널을 만들 수 있도록, 그것이 시청자분들과 서포터즈 분들께 보답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후원금에 관한 뉴스 보도로 인해 짧은 생각이 장광설로 이어졌는데, 혹시라도 이 후원금 계좌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뉴스를 전달했다라고 오독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청취해주신 구독자분들과 지나가다 들린 네티즌분들, 오늘도 고맙습니다. 꼴찌